회사님. Really? 네. 반갑습니다. 원샷이네. 왜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하는 분들한테 창업 아이디어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뭐 코치 겸 뭐 이제 창업 컨설팅 이런 거가 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그리고 또 가수? 가수요? 네. 나중에 기고 네. 가수? 아 이거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셨어요? 약간 뮤지컬 배우나, 왜냐면 그 춤이랑 노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너 생각 있으면 한번 밀어줄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쩌신-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이런 데 다 나갔었어요. 노래자랑도 많이 나갔어요. 아 정말요? 강사시기도 하고 네. 사람들한테도 강의해 주시기도 하고 네. 작가도 하시잖아요. 작가. 네. 네, 글 쓰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사람 만나는 거에 공포심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두렵고, 네. 그래서 사람 안 만나고 사람 설득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 책 하나 쓰겠는데 하다 보니까 책이 나와요. 연습하다 책 쓰겠. 나 오늘 연습했는데 책 하나 쓰고 싶은데. 저 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그래서 책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네. 책이 뭐 적게 일하고 뭐 많이 벌자 이런 컨셉으로 돼 있지만은 나머지 시간에는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많이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20년, 30년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미 너무 잃어버린 게 많이 벌어진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삶을 대해야 되는가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창업을 하라라는 얘기가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 할 때부터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의 고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상사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내 후배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은 약간 직장 생활도 창업 마인드로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자기는 언젠가 그만둘 생각이니까 지금 직장 생활에서 개판을 치고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정말로 창업할 생각이 있고 언젠가 독립할 생각이 있으면 이미 본인이 창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고객 응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독립한다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내 회사 동료들이 그래 너가 창업하면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게, 너라면 내가 투자할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와야지. 안 그러고 나는 독립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제일 위험한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역할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부탁드리는 게, 요새 막 유행하는 거를 쫓아서 가는 거랑 그리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다 잘 된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뛰어드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경쟁이 일단 치열하죠. 네네. 그리고 본인이 하면서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이든 아니면 뭐 취업이든 다 모든 게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뭔가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이 하죠. 자기개발서에서. 마음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명상이나 몸을 이완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완된 상태여야지만 마음이 잘 드러나요. 왜냐면 마음은 몸속에 꽁꽁 숨어 있어요. 몸이 힘주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두고 이완을 시켰을 때 마음이 드러나고, 그런 마음들이랑 자주 만나야 돼요. 처음에는 만나기도 어렵고 마음이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무서워서 내가 피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피하면은 끝까지 못 만나요. 삶이 끝날 때까지. 저는 빨리 만나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저런 마음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이렇게 이완해가지고 명상으로만 만나면은 좀 감당이 힘들어서 좀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를 적기 시작하면 약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감정이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분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무의식을 끌어내서 의식적으로 그걸 관찰해서 통제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랑 친해지면서 나중에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이제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오는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창업에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취업이나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주변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못해, 항상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제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있었던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네. 맞닥뜨린다라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제가 원하는 삶은 뭐였냐면 그냥 가정에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돈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중요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포기하거나 자기 생활을 포기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내 마음에서는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도 하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에게 다 이제 배워가면서 지금 라이프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은 제가 가정생활을 포기하지 않고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터득하게 된 거고, 이제 직장인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적용을 시키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저도 좀 맞닥뜨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맞닥뜨려서 좀 만나야지. 지금 생계 반찬값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빨리 일단은 뭐 빨리 인터뷰 끄고 빨리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마음이 근데 막 소리가 떨려. 내가 뭘 받았을 때 감사한 거 말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받은 게 뭔지에 대한 그 감사한 걸 많이 찾았거든요. 이거 제 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나온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열받으면은 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행을 선물해 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열이 받죠. 근데 이 사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뭘까? 이걸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게 뭘까를 일부러 그럼 어떻게 거의 그 경지에 일부러 그냥 연습을 하는 거야. 잘 살고 싶어서. 단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이걸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위기 상황이네 이러면은 여기서 뭘 감사한 걸 찾지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부터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위기 상황을 진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3주 동안 매출이 안 났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최대 매출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위기 상황이 되고 뭔가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항상 이걸로 결과물을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매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들냐면 위기 상황이 오는 거를 매번 좋은 상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법칙이 돼요. 이게 한두 번은 운이에요. 근데 10번 기어이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위기 상황 오잖아요. 와우. 위기. 기회다. 이번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규칙이거든. 어떻게 그러지? 불평불만하게 못할 것 같은데. 잘 살고 싶어. 죽기 전에 후회 안 하려고. 왜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죽으면 내가 오늘 행복할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왕이면 감사한 걸 찾으면서 지금 이 순간.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받아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냥 인정을 한번 해줘요. 그 사람한테. 누가 악플을 달면 그 사람 밑에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책 보고 욕하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자극적이라서 저도 부담됩니다. 그분이 사죄해요 저한테. 다시 예. 댓글로. 거의 90% 이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그냥 단순히 공격하고 싶은 대상으로 삼았던 건데 반응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우주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인정받으실 거예요. 네, 다운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안티팬 좀 팬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도 예 맞습니다. 네네. 세상에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두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정말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뭔가 매출이나 돈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달려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재미옥수는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돈 많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재미옥수를 보면서 항상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는 책 제목이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걸로 나와서 굉장히 다른 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시지만은, 저도 사실 재미옥수에서 뭔가 추구하는 그런 돈 이상의 것들을 저도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자극제가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떤 동반해서 같이 성장해야 될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워가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같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또 구성원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십니다. 네, 일단 그리고 너무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그 회사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보면서 저도 제가 만약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리나?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재미옥수 세상에 재미있는 일 더 많이 계속 만들어 주시고, 돈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돈 벌어야죠. 우리 돈 언제 벌어? 돈 벌어야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돈은 따라와요. 생각이 짧아. 돈 무조건 따라와요. 돈만 보고 가면은 나머지 걸 포기해요. 반성하기. 그 이상의 거면 돈은 당연히 따라와요. 근데 돈은 팔로 밑에 거거든. 팔로 미 돈. 달러비. 왜냐면 제 나이 또래 정말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젊은 사람들. 네, 제 나이 또래 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씩 뭔가 위기가 있었어요.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그냥 현실 그냥 생활에서도 충분히 힘든 상황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성장하도록, 이왕이면 성장하게 성과를 내고 효율을 내는 분들은 실패했을 때 철저히 자기의 타석을 돌려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해야 성장해야 되지? 막 내가 더 그렇죠. 네, 어떤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네네네. 철저히 분석한다. 네, 주변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잘 되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변 동네 사람들은 그 힘든 거를 한 방에 뭐가 와서 빵 갖고 거라 생각해요. 뭐 나한테 큰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뭐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고 매일 나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난 오늘 좀 나아졌으면 괜찮아, 내일 좀 나아졌으면 괜찮아, 이거에 만족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매일매일 바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매일 뭔가 거대한 걸 하지 말고 정말 사소한 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재미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내가 자기 매일 재미. 뭔가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성취감.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매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네라는 그런 통제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고, 다음 한 단계씩 올라가요. 내가 또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제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에 자기 주도적으로 뭐 직장에서 뭐 성과를 내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사업으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